제가 봤을 때 1학년 때 그렇게 막 열심히 생기부 안 채워도 돼. 아니야. 채우세요. 1, 2학년 때는 분량 많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학년 때 가서 생각을 하니까 분량보단 퀄리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돼서 수직 상승할 명수직 수평이들 안녕하세요. 명수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저의 생기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고등학생 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 고등학교 체육복을 입고 왔고요. 지금부터 제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떻게 생기부를 관리해서 3점대가 인서울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럼 지금부터 저의 꿀팁들을 대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기부를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생기부를 뽑아왔고요. 저는 수상은 1학년 1학기에 3개, 1학년 2학기에 4개, 2학년 1학기에 7개, 2학년 2학기에 7개를 탔고요. 3학년 1학기에는 8개 정도를 탔습니다. 제 최종 생기부 장수는 21장이었고요. 저는 3년 동안 개근을 했습니다. 개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면접을 할 때 물어보시는 면접관님들이 계세요. 왜 이때 무단 결근했냐, 무단 조퇴했냐, 변결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쓸데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나의 장점을 더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결석과 질병 조퇴들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3년 동안 개근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고 면접에서 다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해활동 같은 경우 저는 일단 자유활동 1학년 때 진짜 여러분, 제가 봤을 때 1학년 때 그렇게 막 열심히 생기부 안 채워도 돼. 아니야. 채우세요. 1학년 때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는 진짜 그냥 선생님들이 써주는 대로 기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꿈도 확실하게 잡혔고 1학년 때 이 성적으로 인서울 절대 못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진짜 절대 못 가. 이 성적으로 인서울, 개뿔, 내가 있는 지역 대학도 힘들어 하면서 뭐 각성하자 해가지고 각성을 했던 게 약간 2학년 때 같고요. 그때부터 생기부 엄청 열심히 챙겼고 성적, 근데 진짜 제가 공부를 너무 안 좋아해요. 진짜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제가 진짜 단기 집중력이 레알 심한 사람이라 진짜 공부하는 거 귀찮아하고 수업 시간에 맨날 자고 그냥 노는 거밖에 안 좋아하고 TV 보는 거 좋아하고 이랬었어가지고 딱히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서 제가 성적 관리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댓글 중에 기술과정이랑 정보 챙겼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정말 민망하게도 저는 기술과정, 정보 전혀 챙기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들은 수업 기반으로 적당히 3등급 정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요 과목 나 진짜 궁금해. 나 진짜 대학 어떻게 갔냐? 넘어가. 1학년 자율활동에는 학급 부반장 했다. 그리고 뭐 저희 학교가 AI 중점 고등학교였어요. 가끔 AI 관련해서 로봇 만들어서 뭐 행사하고 뭐 AI 한마당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행사 참여해가지고 AI 한마당 참여했다. 그런 생기부 한 줄 넣었고요. 왜냐면 AI 참 전망이 좋다고 아주. 저희 때는 뭐 AI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이거에 살짝 힘을 빌려보고자 AI 한마당 참여했는데 그다지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넘어가. 전공 체험 프로그램이 또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몇 개 신청해서 듣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아메리칸 드림 어쩌고저쩌고 그런, 그리고 이제 인디게임 개발을 통한 게임 개발자 대보기 수업도 들어봤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넣어주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생기부 글자 수 많으면 좋은 건 줄 알고 더 넣어주세요 했는데 글자 수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내용의 퀄리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고학년이 될수록 더 느꼈던 것 같아요. 동아리 같은 경우, 동아리도 미디어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미디어 학과를 가고 싶으면 꼭 방송국에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라리 시사, 사회와 관련된 거를 엮어 놓으면 동아리로 어느 분야든 제가 진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사 토론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시사 토론, 뉴스 스크랩, 뭐 시사 발표, 모의 재판 이런 활동들을 조금 했던 것 같고요. 진로 활동에도 그냥 학과 분석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과가 뭘 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이제 뭐 경영 전공 프로그램도 쓸데없이 했었고요. 넘어가. 제가 1학년 때는 부반장을 했고 2학년 때는 그냥 나 이러다가 반장 한 번도 못하고 졸업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장 한번 나갔는데 다행히 반장이 돼가지고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한테 살짝의 팁을 드리자면 저는 ENFP, ENTP
어차피 왔다 갔다 거리긴 하는데 제가 좀 친해진 사람한테는 좀 우리 모두 친구를 알라 이러는데 별로 안 친한 친구한테 조금 서먹서먹한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1학기에는 친한 친구가 별로 없어서 지금은 좀 아니야 해서 사렸다가 친한 친구도 좀 생기고 나에 대한 여론이 좀 이렇게 생성이 되면 그때 2학기에 나갔는데 2학기에 나가면 되더라고요. 저 같은 친구 약간 2학기에 많아지는 사람들은 2학기에 반장 한번 노려보세요. 반장 꼭 됩니다. 그래서 학급 반장 하면서 대인관계 완만하게 지냈다. 또 글로벌 이슈 프레젠테이션 활동 여기서 상을 받았던 건데 사회적 이슈에 있을 때 PD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담았고 이제 AI 캐릭터 뭐 저희 대회가 있었어요. 영상도 하나 만들었다가 여기서 끝내면 그냥 영상 만드는 되는 거다라고 해서 심화적으로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보고서를 조금 작성을 했어요. 이 AI가 방송계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 AI를 계속해서 사용할 때 이 방송에 어떠한 발전이 이룰 거고 또 어떠한 이제 나쁜 면이 있을지를 탐구해보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또 추가 심화 탐구를 진행을 했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시사 토론 동아리에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거를 관련해서 모의 재판을 했었고 또 N번방 그거와 관련해서 그냥 어떻게 해결하자가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보고서를 좀 작성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1, 2학년 때는 분량 많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학년 때 가서 생각을 하니까 분량보단 퀄리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돼서 3학년 때도 반장은 일단 했었고요.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고 비평문을 작성을 하고 작성을 한 걸 바탕으로 또 100일장 작성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건 대회는 나가서 이거 대회 상은 외부 대회라서 생기부에 넣을 수 없어서 대회라고는 못 썼고 100일장을 작성했다 라고만 해서 뭐 그렇게 거창하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냥 100일장을 쓴 애가 된 거죠. 넘어가. 드라마를 보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드라마도 보고 비평문도 작성을 하고 100일장도 한번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을 또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본 거니까 어쨌든 심화 탐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은 제가 동아리는 3학년 때 바꿨어요. 아고라라고 아테네 신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넘어가. 이제 거기서 뭐 미디어는 메시지다, 미디어 생태학이라는 테드 뭐 이런 느낌의 강연들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보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미디어의 이해라는 도서를 읽고 거기서 뭐 차가운 미디어, 뜨거운 미디어에 대한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상을 봤다. 근데 끝 아니야. 보고서를 썼다. 끝 아니야. 추가 탐구를 하고 싶었던 거야. 또 도서를 읽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심화 탐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좋은 심화 탐구 방법은 수업 중에 배운 내용에서 민주항쟁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 진로와 관련해서 민주항쟁 시기에 미디어는 어떠한 억압을 받았고 또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해냈는지 이런 거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신문 스크랩을 해본다든지 책을 또 읽어본다든지 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내가 한 활동이 풍성해 보이고 심화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기부를 작성을 할 때에는 보고서도 써보고 정책도 제안을 해보고 마케팅 분야거나 경영 분야면 그 회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난 이거는 이게 좋았다 아니면 이게 나빴다. 그럼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내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생기부에서 드러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심화 탐구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기부와 관련해서 또 팁을 드리자면 독서 활동 칸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어디다 넣어야 되나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심화 탐구를 하는 게 그냥 생기부 쓴 애들보다 내가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는 거죠. 수업 시간에 교과서의 어떤 파트에서 이걸 배웠다. 근데 난 여기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거와 관련된 무슨 책을 읽고 여기에 하면 생기부에 책을 읽은 사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공과 연관된 책을 읽고 이제 뭐 했다. 책을 읽고 비평문을 썼다. 책을 읽고 보고서를 써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기부에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넣어주면 좋은 생기부가 될 수 있겠죠. 학종으로 대학을 간다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종으로 대학을 가시는 분들은 주요 교과만 챙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수사과, 영, 체육, 음악, 미술, 일본어, 한문 이런 거 다 챙겼거든요. 그래서 체육도 1학년 1학기 B 말고는 다 A 맞았고요. 음악, 미술도 다 A 맞았고 한문은 전교 1등 해본 적 있고 일본어도
제가 오타쿠라 가지고 원피스 좋아하고 일본 애니를 굉장히 좋아하는 오타쿠라 타이테를 들어줄 거예요. 키미와 나세 와자와이가 데테쿠루. 넘어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찝어주신 내용 공부하고 90점 이상은 맞아서 한 2등급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어떻게 하냐 하실 수 있는데 한문이랑 일본어는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가타카나, 히라가나만 외우고 오하고 가, 노, 모 이런 조사 같은 거 외우고 솔직히 고등학교는 단어만 잘 외워도 점수 잘 받을 수 있거든요. 대화문 있으면 대화문 외우고 하면 솔직히 1등급 충분히 가능하고요. 한문은 그 한문으로 써져 있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한자들만 외우고 들어가고 이 한자들이 모여서 어떠한 말을 만들어내는지 사자성어 좀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2외국어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을 몇 개 수강을 했어요. 심화 국어에서는 비평문을 작성해보고 사회탐구 방법에서는 이게 약간 그거에 미리 대학 가서 쓸 보고서를 써본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와 관련해서 이제 심화 탐구를 진행을 했고요. 계속 말하지만 1, 2학년 때는 그냥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임,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학생임 이런 게 들어갔다 치면 3학년 때는 진짜 보고서의 학년이었어요. 생기부마다 무슨 보고서를 작성함, 뭐를 읽고 뭐를 시청하고 무슨 보고서를 작성함, 비평문을 작성함. 그래서 뭔가 다른 아이들과는 차별점을 두는 거죠. 수행평가 생기부를 그렇게 많이 넣어요, 선생님들이. 수행평가에 했던 거를 바탕으로 이런 활동을 진행했는데 얘는 이런 의견을 썼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돋보이는 학생이다, 이런 거 진짜 많이 써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줘요. 그때 보고서를 왕창 써요. 그냥 모든 전 과목 보고서를 쓰는 거야. 보고서를 받아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세특을 아예 그냥 제가 써간 대로 써주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기간이 있어요. 추가 탐구한 사람 있으면 그거 가져와, 기간이 있으면 그때 꼭 가져가시고 미리 좀 써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막 나중에 가서 쓰려고 하면 그 탐구를 내가 어떤 주제로 했었고 내가 왜 이 탐구를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하고 이제 시험 보고 좀 널널한 기간에 보고서를 미리 좀 다 작성을 해놨다가 선생님들이 보고서 받는다 하면 드렸고, 아니면 내가 선생님이 생기부를 써줬어, 다 써줬대, 이게 내 생기부래,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요. 여기서 또 중요해요. 선생님의 기분을 거스르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학년에서 만약에 내가 선생님 기분 나쁘게 했어, 이 쌤이 2학년 때 또 올라와, 그럼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생기부를 어떻게 써줄지 모르잖아요. 나 너한테 기분 나빠서 대충 써줄 거야 이러면 내 대학은 끝이 난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싫어도 약간 아부를 해야 돼요. 저는 일단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유하게 그냥 보고서를 받아주셨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 생기부를 가져갔어요. 선생님 이 생기부가 진짜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 써주시고 진짜 열심히 써주시려고 노력해주신 거 더 다 안다. 일단 선생님 칭찬해드려야 돼. 선생님 얼마나 힘들게 쓰셨겠어 이 생기부를. 애들 몇백 명을 가서 선생님 너무 잘 써주신 거 아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좀 해다가 선생님 기분이 나빠 보인다? 그때 선생님 아니면 보고서를 제가 작성을 해 올까요? 라고 해서 제가 보고서를 쓰면 선생님이 바꿔주실래요? 추가해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좀 돌려 말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기부 오작성 들고 와, 선생님 이거 저 보고서 써왔는데 이거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 기분이 나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혹시 심화 탐구하면 그거 보고서 받아주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저는 그래서 교무실 2번을 갔어요. 이거 들고 가는 것도 뭔가 무언의 그런 압박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애초에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가서 선생님 근데 혹시 뭐 보고서 받아주시나요? 아니면 뭐 세트 수정 가능한가요? 라고 좀 공손하게 여쭤보고 좀 나중에 들고 간다던가 아니면 다음날 프린트를 해서 들고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부를 채워나가면 되고요. 책 읽는 거를 조금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대학생 때는 난독증이 생겼는지 책이 안 읽혀요. 넘어가. 3년 동안 100 몇 권 읽었고 이제 뭐 심화 탐구하면서 읽었던 책들을 다 넣으니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생기부를 이런 식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심화 탐구 진행하고 비주얼 과목 친구들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반장 활동을 좀 해보거나 동아리 장 활동 이런 거 좀 해보면서 공부로만은 보여줄 수 없는 나의 리더십이라든지 배려심, 협동심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기부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